네, 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 이제 부동산 하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핫 이슈였냐면, 압구정 현대마저 3억 원 떨어졌다. 이 얘기가 되게 핫 이슈였어요.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은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뭐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아요. 어차피 뭐 빚내서 사는 집이 아니니까 빚 낼 때 들어가는 돈인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타격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도 3억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3억이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없고, 압구정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들, 이 사람들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닌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거다, 소득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싸게 판 거다. 그러니까 결국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항상 매도인 우위 시장인데, 결국 매도인들이 싸게 팔아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싸게 팔았냐? 앞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줄어든다 라는 어떤 그런 매도인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3억이 싸게 팔린 거다 라는 식으로 분석을 다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을 뒤흔든 소문의 진실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다시 기사가 떴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압구정 현대 뭐 전용 157이니까 꽤 큰 평수 한 50평 이상 되는 거예요. 51평이라고 돼 있네요. 이제 지난달 9일이니까는 지금이 7월이니까 6월 9일날 5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6월 9일날 55억 원에 거래됐는데 5월 19일날 정확히 20일 전이에요. 지난달 9일이니까는 6월 9일이고 5월 19일이니까는 열흘 20일 전이죠. 딱 3주 전에 5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3주 있다가 3억 원 싸게 55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야, 3억 빠졌다 3주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오늘 떴었죠. 근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55억 원이 먼저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 58억 원에 거래가 된 거다. 다만 55억 원에 거래된 게 계약서에 적힌 계약 날짜가 58억 원보다 3주나 늦게 돼서,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3억 원이 하락된 걸로 지금 잘못 소문이 난 거다 라고 기사가 지금 약간 정정 보도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부동산 하나지만 이런 경우는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지난달 9일 55억 원에 거래가 됐고, 일단 그 실거래가 신고된 거는 5월 19일 날, 그러니까 6월 9일보다 20일 전인 5월 19일 날 58억 원이 거래가 됐다. 근데 지금 얘기는 아니다. 5월 19일보다 더 먼저 55억 원짜리 거래가 됐고, 다만 그 시점만 지난달 6월 9일로 된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가계약금 넣고 나서, 다시 말해서 5월 19일보다 더 빨리 가계약금을 넣었다는 건데, 55억 원짜리 거래가 5월 19일보다 더 빨리면 뭐 예컨대 5월 15일 날 가계약금을 넣었다고 해봐요. 55억 원짜리 거래가. 그러면 5월 15일 날 가계약금을 넣고 6월 9일 날 계약서를 썼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한 달이거든요. 돈 들어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계약서 쓰는 경우는 부동산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죠? 뭐야, 한 달 동안이나 가계약금 들어가고 한 달 있다가 계약서 썼다고? 이런 경우 잘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격 떨어진 거 아니야? 그냥 55억 원 거래되고 58억 원 거래된 게 아니고 58억 원 거래되고 실제로 55억 원 거래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볼 만해요. 근데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 늦어지면서 실제 계약일이 58억 원 거래보다 뒤로 밀렸다 라는 말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면은 이럴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토지거래, 저도 용산에 있으니까 용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를 하다 보면 실제로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매매계약서를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요.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손잡고 구청에 가서, 물론 손을 진짜 잡고 가지는 않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토지거래 허가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나 곧 나갈 거예요, 나 곧 얼마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삽니다, 나 나갑니다, 집 비워줍니다 라고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강남구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계약금 들어가고 나서도 그 임차인을 막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랑 직접 구청에 가야 되고 명도 확인서를 쓰고,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선회하자면 5월 19일 이 58억 원짜리 거래였죠. 5월 19일이 58억 원짜리 거래였는데 여기 5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선회하자면 5월 15일 날 가계약금은 들어갔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뭐 임차인도 같이 데려가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명도 확인서도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6월 9일 날로 토지거래 허가가 완전히 나왔다. 강남구청은 말해주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나옵니다. 명도 확인서 들어왔으니까, 임차인 명도 확인서 들어왔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해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달 6월 9일 지난달 9일, 다시 말해서 6월 9일이어가지고 6월 9일날 다시 계약서를 쓰고 강남구청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갖고 실거래 신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선회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럴 가능성이 가장 많긴 해요, 실제 거래 관행상.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정말 잘 모르셔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는 거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고 압구정 아파트 좀 핫하니까, 좀 팬시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유동적 무효예요. 다시 말해서 예컨대 아까 예를 돌아가서 5월 15일 날 가계약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때 계약은 체결된 거예요. 돈 들어가면 증약금이라고 해서 증약금, 계약을 증거하는 금, 약속을 증거하는 금이 증약금인데 계약금은 증약금이거든요.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계약이 체결된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유동성, 움직인다.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무효.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뭘로 움직여? 유효로. 어떤 경우에 강남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면 그 무효였던 것이 유동적이니까 유효로 될 수가 있다. 소급해서. 언제로? 소급해서. 그 소급하면 언제예요? 돈 들어간 때 5월 15일.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5월 15일 날 돈 들어갔으면 5월 15일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때까지는 효과가 없지만 왜? 유동적인 무효니까. 하지만 강남구청장 토지거래 허가를 예컨대 6월 19일이라고 지난달 9일이니까 6월 9일 날 받았어. 6월 9일 날 받으면 그냥 5월 15일 날 돈 들어갔을 때 그때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5월 15일로 실거래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그 임차인이 나 나갈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니까 매수인이 들어와서 한대요, 나 나갈 거예요 라고 다 얘기하고, 그 명도 확인서 받은 날, 그날인 지난달 9일 6월 9일 날로 토지 압구정 현대 매매계약서 그 계약 일자를 다시 쓴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지난달 9일 6월 9일로 55억 원이 거래가 된 걸로 실거래가 뜨니까, 야 뭐야 5월 19일 날 58억 원에 거래됐는데 3주 만에 3억 떨어져서 1주에 1억씩 떨어졌네 라고 지금 약간 착시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특수성상 이렇게 생긴 건데, 사실은 이럴 필요도 없는데 중개사 사장님들이 이제 유동적 무효 이런 법리 모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계약서 날짜만 다시 고쳐가지고, 원래는 5월 15일 돈 들어간 날짜로 해야 되는데 계약서 날짜를 6월 9일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착시 효과가 생겼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압구정은 아직까지 떨어진 적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여기 보면요, 거래 신고는 안 됐지만 최근 한강변 11동이 전용 64평이 최고가인 8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80억 원이 1월에 거래됐대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1월에 거래된 최고가에 최근에 또 거래가 됐다는 거니까, 올해 1월에 80억에 거래됐는데 6월달에도 80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고가도 아니죠. 새로운 고가도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 압구정도 분명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는 뭐다? 금리가 단순히 올라서 아니다. 경기 침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누가? 압구정 현대 주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성부동산 조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